4월 편입 모의고사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크사인에 사인을 넣은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아크사인에 사인 x를 넣는 형태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크사인에 사인 x를 넣을 때 아크사인에 원래 역함수에 원래 함수를 넣는 거죠. 역함수에 원래 함수 fx를 넣으면은 그냥 x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도 똑같이 아크사인에 사인을 넣네, 그러면 얘도 똑같이 x가 나오겠죠. 근데 아크사인은 항상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다. 뭐가 문제냐면 아크사인이라는 것 함수 자체가 반쪽짜리 반쪽짜리 함수였어요. 역함수. 무슨 뜻이냐면 아크사인은 그래프를 생각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원래 삼각함수에서 다 가져오지 않죠. 원래 삼각함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원래 삼각함수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역삼각함수로 가져오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역삼각함수로 들어갈 수 있죠. 사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이 정리되려면은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그때서야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문제 유형도 똑같은 유형이죠. 아크사인에 사인이 들어간 유형에서 우리는 이 x가 그대로 튀어나오기 위한 조건을 찾아주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안에 있는 이 6분의 5파이란 녀석을 조금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 나와 있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요 두 개 사이의 간격이 얼만큼 되냐면 요 사이의 간격이 파이만큼 간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 단위만큼 더하고 빼고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부터 파이만큼 더하고 빼고 해줄 건데, 더해줘야 파이만큼 일단 더해줘야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만큼 더해주면은 6분의 파이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바꿔주면 우리 마음대로 바꿔주는 거죠. 다시 지금 주어진 함수에서 아크사인의 사인에 원래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를 계산하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크사인의 사인에 6분의 5파이라는 것을 이제 6분의 파이로 바꾸고 거기서 파이를 뺀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는 다시 아크사인의 변환 공식을 또 써줄 수 있죠. 변환 공식을 써주면은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또는 이제 상함수 덧셈 공식을 써도 똑같이 나와요. 이 경우에서. 그래서 요렇게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오고, 거기서 또 다시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요 마이너스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왜? 아크사인은 기함수니까 튀어나와 주면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아크사인 안에 사인이 들어간 형태다. 그래서 결과값은 6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4월 편입모의고사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항상 x가 어디로 간다를 대입을 먼저 해봐야 되겠다. 대입을 해보면은 x가 0으로 갈 때 분모 0이고 분자도 0 넣으면 2의 0승이고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0이니까 1 빼기 1 빼기 0 따라서 0분의 0꼴이 나오게 됩니다. 0분의 0꼴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로피탈을 정리했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이 로피탈.
첫 번째 방법으로 로피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로피탈 쓴다는 건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되죠. 주어진 식을 리미트 x는 0 플러스로 갈 때 미분을 바로 해보면은 분모는 5 분의 분자 분자 미분하면 2 루트 x 분의 속미분이고 2의 2 루트 x 빼기 1 약분로 미분하면 없어지고 나머지 2 루트 x 분의 2까지 챙겨주고 약분 시킬 거 약분해주고 나면은 식을 조금 더 정리할 건데 x는 0 플러스로 갈 때 루트 x를 분모로 빼줍시다. 5 루트 x 분의 2의 2 루트 x 빼기 1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또 0을 집어넣으면은 또 0하고 0을 집어넣으면은 똑같이 0분의 또 2의 0승 빼기 1 빼기 1이니까 0분의 0꼴 또 0분의 0꼴이니까 또 로피탈을 써야 되겠죠. 또 로피탈 쓰면은 x는 0 플러스로 갈 때 분모 2분의 5 루트 x고 분자는 똑같이 2 루트 x 분의 2의 2 루트 x가 되겠고 또 이번에도 정리할 거 정리해주고 루트 x도 약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x 0 집어넣으면은 이제는 얘도 다 날아가게 될 1로 날아가게 될 거고 뭐만 남냐 5분의 2만 남게 되겠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쌤은 요 방법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두 번째 식을 보고 요 식의 형태를 조금 더 파악해 보는 거. 첫 번째로 일단은 분수식 형태인데 얘는 분모의 x 1승이니까 뭔가 로피탈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분자는 보면은 2의 2 루트 x 빼기 1 빼기 2 루트 x 루트 x가 반복되네. 반복되는 걸 치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2의 몇 승 초월함수 형태죠. 초월함수 빼기 루트도 우리 모두 다항식으로 생각해야 되죠. 초월함수 빼기 다항식 형태는 맥클로린 급수도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맥클로린 급수 생각할 때 맥클로린 급수 루트 x가 들어가진 않았죠. 2의 루트 x. 근데 우리 아까 치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겠죠. 어떻게? 치환하고 맥클로린 급수로 사용해 봅시다. 즉 치환을 먼저 해본 루트 x를 t로 치환한다면은 x가 0 플러스로 가니까 t도 0 플러스로 가겠죠. 그럼 주어진 식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5t 제곱이 되겠죠. 루트 x는 루트 t의 제곱이니까 2의 2t 빼기 1 빼기 2t. 이제 맥클로린 꼴이 보이네. 왜? 2의 t가 0 플러스 갈 때 2의 2t승이라는 녀석을 맥클로린으로 하면은 1 플러스 2t 플러스 2분의 4t 제곱 플러스 얼마가 들어가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써줄 거야. 왜? 뒤를 보니까 빼기 1 빼기 2t로 빠지고 분모에서 5t 제곱 t 제곱까지만 찾아주면 된다는 게 보이니까 그러면은 없애줄 거 없애줘야 되겠죠. 1, 2t, 2t 날라가고 최종적으로 뭐만 남았냐 0 플러스 갈 때 2t 제곱 분의 5t 제곱이겠죠. 원래는 더 있지만 우리는 신경 써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마지막으로 약분까지 해주고 결과가 5분의 2 똑같이 5분의 2로 남았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맥클로린을 로피탈 쓸 수 있지만 맥클로린 쓴 이유가 식이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 이 로피탈 쓰는 방법이 루트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치환하고 맥클로린 급수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라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월 편 모의고사 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미분 가능 함수 fx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 1차 근사식, 선형 근사식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선형 근사식에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은 우리 fx에 대해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할 수 있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fx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f를 n번 미분해서 a를 넣고 n 팩에 x 빼기 a의 n승. 이 x는 a 중심에서 테일러 급수 전개인데 얘를 다항식으로 좀 더 풀어보면은 fa 플러스 f 프라임 a의 x 빼기 a의 1승 플러스 f2 프라임 a의 2팩의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쭉쭉 계속 나가겠죠. 근데 우리는 요 녀석을 무한히 계속 더해 나가면은 진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어떤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만은 그치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못 구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선가 끊어서 그 앞에까지만 계산해서 걔를 근사값으로 가지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끊을까? 사실 제일 뒤쪽에서 끊는 게 정확하겠죠. 실제 값에 제일 가까운 값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못하고 우리는 어디선가 끊어서 볼 건데 그때 이제 첫 번째로 끊는 거는 너무 적은 정보를 갖고 있어 보통 이제 두 번째로 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 만약 여기까지 끊어서 이제 계산한 결과 값을 한번 써보면은 그러면 우리 fx라는 것은 이제 근사한다. 비슷하게 근사값을 가진다. fa 플러스 f 프라임 a x 빼기 a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뒤에 거는 이제 끊어서 없으니까 뒤에 건 끊어서 없는 거고 그때 우리 요 녀석을 한번 다시 보니까 얘가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과 같겠구나. 다시 우리 접선 y는 fx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x는 a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 프라임 a x 빼기 a의 플러스 fa가 되었죠. 이거랑 두 개의 식이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이 1차 근사식 1차까지 근사해서 1차 근사식인데 이때 1차 근사식은 선이랑 똑같네. 그래서 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형 근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선의 방정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테일러 급수에서 1차까지만 보면 되겠구나 이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다? 그냥 계산하는 거.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지금 a가 뭐일 때 즉 문제에서 x는 4일 때 그러면 얘가 4가 들어가야 되고 a 자리에 4가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옆에 한번 천천히 다시 써봅시다. x는 4에서 테일러 전개를 하는 1차 근사를 해야 되겠죠. x는 4 중심에서 이제 1차 근사식을 lx라고 쓸게요. fx는 이제 lx의 근사할 거다. 이때 x는 4에서의 테일러 급수 선형 근사식이고 그럼 얘는 f4에다가 플러스 f 프라임 4에 x 빼기 4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 구해야 될 건 뭐다? 두 가지 f4랑 f 프라임 4. 근데 f4는 나와 있어. 여기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요 녀석만 구하면 되겠다. 우리는 f 프라임 4는 얼마를 찾고 싶은데 여기 어디서 찾을 거냐? 나식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나식에서 나식 그러니까 fx 플러스 2배의 fx의 3승은 12가 있으면은 요 녀석을 양변을 전체를 미분해 봅시다. 그럼 좌변은 fx 플러스 x f 프라임 x 플러스 우변은 6fx의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 속미분 f 프라임 x는 0이 되겠죠. 우변 미분하면 0. 여기에다 다시 이제 뭐를 넣는다? x는 4를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럼 결과 어떻게 되냐? f4는 1 플러스 4 f 프라임 4 플러스 f4는 1이었죠. 6 f 프라임 4는 0. 그럼 합치면은 1 플러스 10 f 프라임 4는 0이 되고 그럼 f 프라임 4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요 녀석을 이제 어떻게 요 녀석을 여기다가 다시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1 빼기 10분의 1의 x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lx란 게 뭔지 찾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마지막 계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다? L 4.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L 4.1이라는 거는 여기서 가져와서 L 4.1이라는 거는 1 빼기 10분의 1에 4.1 빼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0.1 즉 10분의 1이 되겠고 계산을 다시 해주면은 1 빼기 100분의 1 따라서 100분의 99가 되겠습니다. 4월 편입 모의고사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gx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하라는 건데 일단은 g는 간단하니까 괄 안에 들어갈 값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2의 n승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요 급수 형태에서 지금 n승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n승 지수꼴이랑 다항식이랑 섞여 있을 때는 우리 맥클로린 급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맥클로린 급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n승 붙어있는 녀석들 다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만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만 따로 묶어냅시다. n승이 똑같기 때문에 묶어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x로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x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의 x n승이죠. 그럼 이 녀석은 우리가 ln의 맥클로린 급수라고 알 수 있다. 이 녀석은 ln 1 빼기 x의 맥클로린 급수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때 우리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ln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ln 2분의 3 다시 ln의 성질에 의해서 ln 3분의 2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때 이제 g에다가 우리는 이 값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값은 ln 3분의 2였다. 이 녀석은 이제 g는 2의 x니까 ln 3분의 2 계산하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4월 편입 모의고사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죠. 이때 부등식을 보니까 x의 ln ax라고 a가 안에 섞여 있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주어진 식을 f는 x에 대한 식은 한쪽으로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식은 최대한 오른쪽 한쪽으로 다 몰아내서 두 개를 구분시켜 줘야 돼요. 두 개를 분리시켜서 부등식이 어디로 가는 방향이냐라는 걸 이런 식으로 식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일단은 주어진 식에서 ln ax 가지고 얘가 a랑 x랑 붙어 있는 형태니까 x는 이제 주어진 식 ln ax에 대해서 a랑 x를 분리시키고 싶다. 다시 ln의 a 플러스 ln x로 풀어주고 싶다. 그런 다음 우리는 어떻게 x를 한쪽으로 다 몰아주고 싶다고 그랬죠. 요 녀석을 넘겨줍시다. 그러면 x 빼기 ln x를 ln x가 되고 부등식이 어떻게 된다? 크다 ln a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태가 요 형태가 만들어졌죠. x에 대한 식이 한쪽에 a에 대한 식이 한쪽에 각각 분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그럼 a에 대한 식은 얘는 어쨌든 상수니까 그냥 상수 취급하고 우리는 요 녀석을 fx라고 두겠다. fx에 대해서 이제 뭐 할까요?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거는 다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f라는 함수 그래프의 최소값이 뭐냐로 바뀌었어요. 얘는 요 녀석보다 크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최소값보다 크다 항상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fx를 미분해 볼 거예요. fx'는 1 빼기 x분의 1
통분해주면은 x분의 x 빼기 1. 이때 우리는 x가 양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임계점은 x는 0하고 1이 둘, 분모 0 되는 거, 분자 0 되는 거 다 챙겨줘서 0하고 1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0은 빼고 생각하자. 볼 필요도 없다.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x1을 이제 1에서의 임계점을 한번 보면은 사실은 그래프를 봐야 되긴 한데 그래프를 보면 x는 1에서 이제 1을 나머지에 대입하면은 다 양수고 우리 요놈 그래프만 보면은 그래프 알고 있죠? 1을 찍고 y는 x 빼기 1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어디서 어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네. 그 말은 실제 함수 그래프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다. 즉 뭐다? 극소를 가질 거다. 극소를 가질 건데 그 말은 최소값을 가진다. 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가진 거라는 걸 또 확인하고 사실 풀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어차피 임계점이 2개 나왔으면은 답이 있으려면 얘가 무조건 최소값이 돼야 되겠죠. 사실 얘는 안 볼 거다. 얘를 굳이 찾아줄 필요는 없고 그냥 요거 임계점 찾았으면은 x1이 어차피 최소일 거니까 그래프가 무엇이가 어떻게 생겼을 건데 극대는 없이 그려야 되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건데 아마 요 점이 언제일 때 x가 1일 때라는 것을 추측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x1을 대입하자. f1은 얼마? 1 넣으면은 어디다가 여기다 1을 넣으면은 1 빼기 ln 1이니까 1이 되겠죠. 요 값이 a의 최소값 이 값이 lnA의 최대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 값이 여기서 lnA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고 다시 그러면 lnA의 최대값은 여기 A는 2로 세우면 되겠죠. 2는 2에 다시 올리면은 A가 되고 여기서 요식은 A로 바뀐다. 2는 A의 최대값은 2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편입모의고사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급수의 값을 구하라. 급수의 값을 구하라. 그럼 급수가 일단 어떻게 생긴 건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급수의 형태가 보니까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 팩과 분자의 다항식인데 일단은 팩토리얼이 사실 우린 뭐다? n 플러스 2 팩이라는 거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쭉 n 플러스 1, n 플러스 2까지 다 곱해지는 형태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러면 요 녀석은 n 플러스 1도 사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줄 거냐면 지금 팩토리얼이 있고 분자 분모의 팩이랑 다항식이 각각 있을 때 얘가 어떻게 잘 조작하면은 약분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목표로 두고 일단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주어진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 팩에다가 n 플러스 1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는 n 플러스 1 그대로 약분을 시키려면 n 플러스 1이 하나 약분되고 n 플러스 1 약분되고 여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으로 끝나고 앞에 뭐 n이 있고 그 중에서 n 플러스 1만 약분되고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요것보다 조금 더 쉽게 가려면은 끝에 있는 게 약분되면 좋아요. 방금 했듯이 n 플러스 1만 약분되면은 뒤에 n 플러스 2가 그대로 남아있어 식이 조금 더 지저분해지거든. 얘가 남아있고 n 플러스 1이 없어지기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팩이 있으면은 팩토리얼이 쭉 항이 곱해져 있으면 끝에 있는 거를 약분시키는 게 편한 상황이 되겠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n 플러스 2가 그럼 다시 n 플러스 2가 약분되려면 여기가 n 플러스 2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린 조작을 어떻게 해줄 거냐? 분자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줄 거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주어진 식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 팩에 n 플러스 2 빼기 1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분수를 묶어주자. 왼쪽 오른쪽 묶어주게 되면은
주어진 식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 팩에다가 n 플러스 2 그리고 빼기 n 플러스 2 팩에다가 빼기 1 분수를 두 개로 쪼개줬죠. 그럼 쪼개줬을 때 얘가 하나 약분이 되네. 그러면 주어진 식이 다시 어떻게 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팩으로 바뀌게 되겠죠. 분의 1. 빼기 뒤의 식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대로 n 플러스 2 시그마 쪼개주면은 이렇게 식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뭐를 챙겨줄 거냐? 요 이제 값을 얼마인지 봐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는 n은 여기서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분의 1은 2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왜? 2의 맥클로린 급수가 2x는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분의 x n 승해서 여기서 x에 1을 넣으면은 주어진 식이랑 똑같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요 2의 맥클로린 급수로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조금 더 관찰력을 키운다면 여기 n 플러스 1 팩분의 1이랑 n 플러스 2 팩분의 1이 좀 비슷한 형태네. 두 개를 뺨으로 인해서 뭔가 중간에 날아가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주어진 식이 n 플러스 1 팩분의 1은 어떻게 돼? n이 1부터 집어넣으면 2팩분의 1 플러스 3팩분의 1 플러스 4팩분의 1 플러스 쭉쭉쭉 갈 거고 뒤에 거는 이 녀석에다가 빼기 n에 또 1부터 집어넣으면 3팩분의 1 플러스 4팩분의 1 플러스 5팩분의 1 플러스 쭉 계속 이어나가겠죠. 그때 없어지는 게 있네. 3팩분의 1은 빠질 거고 4팩분의 1 빠질 거고 5팩분의 1 빠지고 계속 다 소거가 되네. 뒤로 쭉 갈수록 어차피 남는 건 뭐다? 여기는 n 플러스 2 팩분의 1 여기는 n 플러스 1 팩분의 1 남아봤자 우리 n은 어디로 가? n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둘 다 뭐다? 어차피 0으로 가서 신경 써줄 필요 없다. 그러면은 다 날아가고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2팩분의 1만 남아서 2분의 1이 답이 된다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편입 모의고사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의 개수 가부터 봅시다. x가 양수일 때 부등식을 만족하냐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 식을 일단 첫 번째로 볼 때 ln 지금 1 플러스 x와 지금 x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당장 비교하기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x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두 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계산하기 애매해서 x를 한쪽으로 다 넘겨줍시다. 넘겨주는 방법은 나누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나누면 식이 복잡해져서 1 플러스 x 빼기 x로 빼기로 넘겨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빼기로 넘겨줬을 때 이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을 fx라고 한다면은 fx의 최대값이 0이냐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fx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0보다 y는 0보다 작냐를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본다는 것보다 미분하자. f'x는 1 플러스 x 분의 1 빼기 1 통분해주면은 1 플러스 x 분의 1 빼기 x니까 1 플러스 x 분의 마이너스 x. 여기서 그럼 임계점보다 x는 0하고 마이너스 1이 임계점인데 사실 둘 다 볼 필요 없다. 왜? x는 양수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마이너스 1도 0도 임계점은 아닐 거다. 그렇다면 이제 임계점은 아니고 이제 나머지 x 양수에서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해 봅시다. x는 양수에서 양수일 때 요 녀석은 모는 양수고 분자도 x는 양수니까 총 음수가 되겠죠. f 프라임은 뭐다? f 프라임은 항상 음수가 될 거다. 언제 x가 양수일 때. 그렇다는 거는 f라는 녀석은 뭐다? f라는 녀석은 감소함수라는 거죠. f라는 녀석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0에서부터 어떤 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계속 떨어지는 감소함수네. 감소함수면은 x 0일 때 값이 얼마인지 일단 보면 되죠. f 그럼 0은 얼마?
ln 1 빼기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럼 0, 그래프를 조금 다시 그려주면은, 그래프를 조금 다시 그려주면은, x는 0을 찍고 계속 뭐 감소하는, 뭐 곡선으로 감소하겠죠. 함수니까, 최대값은 어디에 있다? 최대값은 y는 0을 최대값을 가지네. y는 0보다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다 라는 거를 체크됐으니까 우리는 0이 성립한다, 얘가 성립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 오케이. 나를 한번 봅시다. 요번에는 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아마 틀린 분들도 나에서 틀렸을 수도 있는데, f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gx는 x 빼기 가우스 x. gx가 조금 어렵게 생겼어. f는 잘 모르겠는데 gx는 우리 그래프도 알고 수 있어야 돼요. gx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거는 일단은 외워두면 좋은데, 먼저 그려서 보여줄게요.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0, 1, 2, 3 다 찍고 음수 쪽에도 0인 부분, 정수인 0인 부분 다 찍는데,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떻게 나가냐면 대각선으로 다 나가게 되겠다. 다 직선으로 나가게 되어서 어디서 끝에서는 비어있다. 요렇게 그래프가 생기게 돼요. 이때 이제 또 볼 거는 여기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그래서 언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요 그래프가 그려진다. 어떻게 그려지냐는 조금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요 결과는 다시 원래 함수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원래 함수식에서 요 식은 x는 이제 뭐 예를 들어 1. 얼마야. 그리고 이 가우스 x라는 건 뭐야? 1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빼면 어떻게 돼? 결과값은 두 개를 빼면은 0. 얼마 소수점만 남게 되죠. 요 녀석의 결과는 소수점만 나와 소수 부분만 가져갈 거다. 그래서 원래 함수 그래프에서 원래 함수 그래프 y는 x에서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은 여기서 우리는 얘를 가로로 자를 거야. 가로로 다 잘라 봅시다. 가로로 다 자르는데 왜 가로로 자르냐면은 y는 1, y는 2, y는 3, y는 0, y는 마이너스 이런 정수 부분으로 다 자른다는 거예요. 자른 다음에 그러면 요 사이에는 간격들은 다 뭐야? 다 소수점으로 다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값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요 함수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요 함수값은 이제 요 값은 밑으로 떨어져서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에서 y는 1 그래프를 뺀 요 사이 부분만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져와야 되겠다. 똑같이 2부터 3까지의 그래프가 요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 왜? 그래야 0.1, 0.2, 0.3, 0.4 다시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값이 찍히게 되는 소수점 부분은 요 사이에서만 찍히기 때문에 사이로 값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 갈대 모양처럼 뭔가 누워있는 녀석들이 되겠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우스 함수 그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봤고,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뭘 해주고 싶으냐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f 안에 gx를 넣었을 때 얘가 연속이냐를 묻고 있어요. 연속이냐를 묻고 있으면은 이제 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를 합성하면 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를 합성하면은 그 녀석은 이제 또 연속인 거는 자명하죠. 연속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 불연속 지금 연속 함수 안에 불연속 함수가 들어있으면은 얘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연속 함수 부분 gx에는 연속 함수인 부분이 있고 연속이 아닌 부분이 있죠. 아닌 부분만 우리 체크해주면 되겠다. 즉 gx의 값은 0부터 1 사이를 지금 움직이고 있죠. 요 결과값은 0부터 1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1 지나면 다시 0으로 돌아오고 가면 다시 0으로 돌아오고 요 형태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fx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y는 f gx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이때 그려주는 방법은 gx랑 fx를 합성을 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봅시다. gx 그래프는 조금 fx 그래프는 조금 더 그리죠. 여기가 y는 gx고 그 다음에 y는 fx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0하고 1을 찍어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럴 때 이제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0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0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0 넣으면 G의 X에다가 0 넣는다는 거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G0은 여기서부터 시작. 요때 함수값이 이제 다시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값 0부터 최종적으로 0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그럼 GX가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로 가까이 가. 그때 함수는 1로 간다. 즉 Y값이 1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럼 다시 gx의 값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1로 가네. 그러면 f에 0부터 1을 넣은 거랑 마찬가지요. f에 다시 0부터 1까지 넣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우리는 최종 뭐를 그려줄 거다? x가 요 형태 요 형태를 이제 그대로 그려줄 거다. 요렇게 다시 그래프를 그려줄 때 1까지 가고 있을 때 x가 지금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이렇게 그래프가 따라오게 되겠다. 근데 끝에는 아직 비어 있겠죠. 그 다음 비어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이어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이어 주기를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2로 갈 때 x값이 x가 1에서 2로 갈 때 그때 이제 함수 그래프는 또 0에서 1까지로 가죠. 0에서 1까지로 움직이네. x가 1에서 2로 갈 때 g의 값은 또 0에서 1로 움직이고 g의 값이 0에서 1로 움직인다는 건 여기서 0에서 1로 움직일 때 그래프는 똑같이 따라간다. 요 녀석의 그래프도 또 어떻게 된다? 0에서 1 포물선이 일부만 그려진다. 그럼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야.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복되겠죠. 조금 더 확인해 보면은 x가 또 2에서 3으로 갈 때 여기가 2고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겠죠. 3으로 갈 때 x가 2에서 3으로 갈 때 그때 2에서 3으로 갈 때 gx의 값은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이니까 y 값은 0부터 1까지 또 움직이네. 0부터 1까지 또 움직이네. 0부터 1까지 fx의 값은 이제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최종적으로 뭐다? 그래프가 반복될 거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복될 거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났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돼? 반복 되니까 얘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오케이다.
조금 지우고 다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다를 한번 봅시다. 다. 이번에는 모든 xy에 대해서 코사인 y 빼기 코사인 x가 y 빼기 x보다 작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거는 딱 보자마자 뭐를 떠올리게 될 거냐면 이제 요 녀석을 나눠주고 싶다라는 거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눠주게 되면은 y 빼기 x 분의 코사인 y 빼기 코사인 x가 이제 절대값이 들어간다. 원래는 사실 절대값 있지만 어차피 절대값 분의 절대값 양수 분의 양수니까 최종적으로 양수니까 전체의 절대값 씌워버린 거랑 똑같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여? y 빼기 x에서 코사인 안에 y 빼기 x 들어가 있네. 아, 얘는 미분의 정의 내지는 평균값 정리를 떠올려 줄 수 있겠다. 나누고 나야 보이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에 나눠야 하는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누고 나면은 는 1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은 왼쪽에 있는 식은 아까 뭐라고 했다? 평균값 정리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죠. 아, 요 녀석은 평균값 정리해서 f'C라는 걸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때 C라는 녀석은 y랑 x 사이에 있는 c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물론 평균값 정리로 들어갈 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얘기가 다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코사인 x는 미분 가능한 거 아니까 여기서 fx는 코사인 x로 잡았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f'C라는 거는 사인 C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C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럼 다시 절대값 마이너스 사인 C라는 녀석은 1보다 작네. 근데 어차피 사인은 1보다 작은 거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OK가 되겠다. 그래서 이 녀석은 또 다는 맞는 녀석이 되겠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질문한 게 요거를 보고 어떻게 평균값 정리 떠올리냐 는 거는 많이 풀어봐야 알 거라고 전 보통 얘기하지만, 조금 더 덧붙여주면은 y 빼기 x 꼴이 보이고, 다시 y 빼기 x 꼴이랑 비슷한 형태로 뭔가 빠지고 있어. 비슷한 형태로 빠지고 있으니까 비슷한 형태는 뭐다 한쪽에 다 몰아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그냥 빼기로 넘어가는 것보다 나누기로 넘어가야 요런 형태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요 형태는 보이는 순간 이제 얘는 평균값 정리로 넘어가기가 수월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나눠주는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녀석은 발레를 조금 기억해 줍시다. F랑 G가 연속이 아니면은 F 플러스 G랑 F 곱하기 G도 연속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있는데, 만약 FG가 F랑 G가 연속이면은 어떻게 섞어도 F 플러스 G, F 곱하기 G, 나누기는 0이 안 될 때만 가능하고, 뭐 F의 G승이라든지 다 연속이야. 근데 만약 불연속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불연속이라는 조건만 있고, 문제에서 F는 얼마, G는 얼마씩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지 않으면은 다 몰라. 다 식을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뭐 연속인지 아닌지 몰라. 맞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라는 일단 땡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정확한 발리를 알고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지금 F 그럼 발리라는 건 뭐야? 문제에서 연속 함수가 아닌데 얘가 연속 함수가 되는 녀석이 발리겠죠. 그래서 발리를 이렇게 잡아줍시다. fx라는 녀석은 케이스로 나눠줄게요.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언제 x가 뭐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그리고 g는 어떻게 할 거냐? 반대로 gx는
마이너스 1하고 1, x가 뭐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로 써줍시다. 그럼 f 플러스 g라는 건 어떻게 돼? 그래프로 잠깐 볼까요? f 플러스 f랑 g 그래프는 다시 F라는 녀석은 0보다 클 때는 1로 가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죠. 0보다 클 때는 여기를 찍고 1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fx. gx는 어떻게 돼? gx는 반대로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로 가고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1로 가겠죠. 그리고 채워지기를 여기가 이번에 채워지고 여기가 비어있고 근데 어쨌든 두 개를 더해보면 어떻게 돼? 두 개를 더해보면 양수일 때는 두 개 더해서 0이 되죠. 음수일 때도 두 개 더해서 0이 돼버리네. 아 얘가 그래프가 두 개 어차피 두 개를 더해버리면은 0이 되겠다. 두 개를 더하면은 0이 되겠다. 교점에서 마찬가지 0이 되겠다. 아 f 플러스 fx 플러스 gx라는 녀석은 더하면은 0이 되는 함수라서 얘는 연속이 되는 반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 곱하기 g는 둘 다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찬가지로 연속이 되는 반리가 되겠죠. 그래서 반리를 하나 기억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는 땡 해서 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